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제 사진을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과 단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리고 조사의 시간에 따른 분류 등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과 단계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조사의 시간에 대한 따른 분류입니다. 종단적인 조사와 횡단적인 조사가 있었죠. 종단적인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연구의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걸 보는 것이고요. 횡단적인 조사는 어떤 거였냐요? 시간을 그냥 횡단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조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들이 이 횡단적인 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설문조사라든가 전화조사, 방문조사 이런 것들이 현황 파악하는 이런 조사들이 횡단적 조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의 대상 범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전수조사 그리고 표본조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다 이제 요즘 그 코로나 전국에서 이 전수조사라는 말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전수조사는 모집단 있는 그대로의 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우리 대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어떤 욕구를 조사한다. 그러면은 전수조사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사회복지학과에 우리가 지금 주간 몇 명, 야간 몇 명 이렇게 있죠. 그럼 7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70명을 모두 조사하는 거. 이걸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표본조사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표본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몇 사람만 이렇게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여기에서 전수조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면은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인들 뭐 예를 들면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다 뭡니까 조사하는 거겠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모두 전수조사한다라고 하면은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다 조사하는 거겠죠. 그게 전수조사입니다. 그러면 표본조사라고 한다면은 그 집단마다 이렇게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의사가 100명 있고 100명 있다라고 하면 의사 100명 중에서 뭐 10명, 간호사 100명 있으면 간호사 중에서 10명, 뭐 10%씩 표본 조사한다. 그 확률의 그 통계 전체 모집단에서 그걸 모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전체를 그럼 그 모집단에서 10%씩을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50명 중에서 5명, 10명, 100명 중에서 1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표본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전수조사와 표본 조사가 있다. 조사 대상의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각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에 따라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있다. 그래서 양적 조사를 여러분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4주차에 강의하고자 하는 이 욕구조사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양적 조사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질적 조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할 이 조사가 양적 조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설문조사다. 통계로 하는 어떤 숫자적인 통계로 내는 이런 조사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뭘 배우셨나요? 지난주에 조사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학습을 했죠. 그래서 조사의 단계는 이 조사의 단계도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단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는 7단계로 배웠죠. 7단계. 6단계로 했었나요? 예, 6단계로 했었죠. 어떤 단계였나요? 문제를
문제를 정립하거나 내지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설계하고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정리 분석해서 결과를 해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런 이제 단계로 6단계로 했습니다. 조사 절차를요. 근데 여기에서 주제 선정하고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뭐 자료 정리 분석,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이렇게 뭐 5단계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4단계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씩 학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4주차 욕구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차 학습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욕구조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조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욕구의 유형, 욕구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욕구조사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준비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의 수업은 우리가 정한 교재와 그리고 첫 번째 주에 제가 올려드린 PD 그럼 욕구조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조사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표적 집단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욕구의 경향이나 다양한 하위 욕구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1번에 있는 표적 집단이라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욕구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과정, 이게 이제 욕구조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어떤 거냐면 실천 과정의 선행 절차로 간주되거나 독립된 조사. 이거는 무엇이냐? 한 지역이라고 또는 뭐 행정 단위 지역에 여러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층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욕구들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조사들 우리가 욕구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욕구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요.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노인층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중장년층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아동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뭐 장애 중에서도 지적 장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정신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계층별로 가장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욕구조사의 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건 뭐냐면요, 욕구조사 중에서 첫 번째 거 1번, 예,
1번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렇지만 어떤 걸 하느냐면은, 그렇다면 욕구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그리고 표현된 욕구, 상대적 욕구,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브래드 쇼가 유형화한 이제 욕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적 욕구가 무엇인지, 인지된 욕구가 무엇인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의 유형은 브래드쇼는 규범적인 욕구, 인지된 욕구, 그리고 표현된 욕구, 상대적 욕구, 이 네 가지로 욕구를 구분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학자들은 또 뒤에 하겠는데요. 그럼 먼저 규범적인 욕구는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전문 지식과 전문성에 의해서 이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 지역의 빈곤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특정 구나 동네 빈곤 가정이나 아동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더라.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역,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또 예를 들면은 뭐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욕구가 뭐 자녀 양육에 대한 거더라라든가 이런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이제 규범적인 욕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욕구를 규정할 때 전문가가 이걸 왜 다 판단하느냐, 그래서 당사자의 입장을 강조한 욕구가 바로 표현된 욕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된 욕구 가 있는데요. 이 인지된 욕구는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서 확인된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편이라든가 전화, 대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또한 어때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이게 전수조사냐 아니면 뭐 표본조사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표출된 욕구, 네 번째가 상대적인 욕구입니다. 표현된 욕구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전문가에 의한 규범적 욕구와는 다른 상대적인 것이 이제 상대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그램을 신청한 클라이언트 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수, 서비스 대기 인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욕구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출된 욕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욕구는 비교 욕구라고도 하는데요. 서비스 대상자들을 연구할 때 얻어지는 욕구로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만약에 방과 후에 수업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비슷한 타 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모집단과 비교해서 제시하는 욕구에 대한 추정치를 우리는 상대적 욕구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표는 2학년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메슬로우도 이제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욕구가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죠. 뭐 예를 들면 의식주, 휴식, 적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안전의 욕구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메슬로우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요? 이 5단계 욕구가 있는데 가장 밑에 단계 욕구가 실현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욕구인 안전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생리 욕구에서 뭐 의식주라든가 우리가 이제 수면욕, 수면욕 내지는 그다음에 식욕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수면욕이라 잠을 자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안전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야지 뭡니까? 다른 욕구들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있는 자아실현이라는 이 욕구까지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욕구조사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사회 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욕구조사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만큼 충분한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있는지, 만약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그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에 내가 근무한다. 요즘 이제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내가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럴 때 장애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들을 장애인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댄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요즘 이제 그 어르신들 댄스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뭐 건강에도 좋고 또 이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댄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댄스 프로그램을 내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걸 댄스 프로그램에 오고자 하는 그 어르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노인층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욕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잘 알려져 있는지 또는 이용하기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같은 맥락이죠.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장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서비스 뭐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그럼 이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하는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도 이제 욕구 조사와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 요양원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그 요양원에 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뭔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표적 집단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이것도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지역 그 사회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랬을 때 표적 집단을 만약에 청소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소통 프로그램, 의사소통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성교육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거,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에 대한 그런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 욕구조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욕구조사 목적입니다. 필요성과 목적의 첫 번째 자료 수집이죠. 앞에서 지역사회나 기관, 이용자의 문제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홍보나 교육을 위한 겁니다. 지역사회 문제나 잠재된 욕구들을 지역주민들이 인식 못할 때 본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걸 그 욕구들을 드러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 해주면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지역 차원의 욕구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고 관련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 홍보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어떤 욕구들이 있는가 파악도 하고 또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도 있었네 정말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과 홍보와 교육 여러 가지가 같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욕구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욕구조사의 목적 한번 볼까요? 네, 또 다른 욕구조사의 목적은 재원 신청 및 배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 신청 및 배분의 목적을 가지고 욕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재원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근거로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합리적인 재원 분배의 근거로 활용하게 되는 게 바로 욕구조사의 목적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욕구조사를 직접 해볼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 제가 이제 밖으로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내에 관한 우리 학생들의 욕구를 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할 거예요. 근데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재원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근거다라고 하면 재원을 필요로 하는 거는 학생들이죠.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학교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식당을 학교 식당에 내가 가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 그럼 뭐가 부족하더라? 라는 걸 나 혼자 생각을 했어요. 뭐, 음식의 종류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음식의 종류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음식 종류를 좀 더 많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음식 값이 너무 비싸다고 합시다. 3,000원인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3,000원이 비싸다. 그래서 2,500원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그냥 내가 가서, 3,000원이 너무 비싸니까 2,500원으로 해주세요. 이거랑 여러분들이 이 조사를 해서, 대구과학대학교 학생들을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욕구 조사를 해서 3,000원이 아닌 2,500원으로 하는 것이 우리 2,000명 학생들 중에서 2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50% 이상이 우리 3,000원짜리를 2,500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가격을 내려달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가격을 내려달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게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복지관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재본복지관들은 보면요. 어떠냐면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합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되겠죠. 아니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해서 기금을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노인복지관에 지금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의학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신다. 왜냐면 요즘 와서 이제 의학 프로그램 이게 외국어를 배우는 게 치매 예방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학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럼 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한테 돈을 받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제안 사업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럼 그냥 우리 의학 프로그램 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제 재원을 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근거가 부족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뭐 100명이면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을 조사해 보니까 70명의 어르신들이 이 의학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재원을 신청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원을 제공하는 측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합리적인 재원을 배분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와 이어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역사회 또는 기관 프로그램 개발 평가 목적으로 욕구 조사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욕구 조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욕구조사의 방법과 종류입니다. 욕구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지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존 연구에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 서비스 관련 통계를 활용하기도 하고 자원 목록을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먼저 기존 연구에서 추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진 않죠. 조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다. 전국 또는 지역의 기존 연구를 보고 예를 들면 뭐 전국 단위 실태 조사라든가 지역 단위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해놨는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관련 통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실적 보고서, 기관 내 업무 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복지관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욕구조사 했는 게 다 있습니다. 욕구조사 내지는 만족도 조사들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했는 걸 자료실에 보면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를 냅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개강이 아니라 등교해서 개강을 하게 되면 첫 시간에 제가 뭘 해오라고 원래 하느냐면은 욕구조사했는 기존 문헌을 뽑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뽑아놨는 걸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앞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 어쨌든 기존 연구라든가 서비스 관련 통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원 목록도 활용할 수 있죠. 기존에 실시되었던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서비스 관련 통계나 기존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뭐 홍보물이라든가 자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안 해보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아 저쪽 그 장애인 복지관에는 보니까 조사를 해봤네 해보니까 아 이게 좋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평가해 보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 복지관들 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굳이 욕구조사 안 하고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에 오는 우리 복지관에 오는 뭐 어르신이면 어르신, 장애인이면 장애인은 그쪽 복지관에 가는 장애인과 어르신들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욕구조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조사 수행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이나 기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측정합니다. 자, 도구는 뭐냐면 바로 설문지입니다. 그리고 간담회 같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다니면서 사례 조사를 한다거나 직접 이제 어르신들 만나가 이렇게 막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이걸 원래 배워야 됩니다. 욕구조사.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이라든가 기관 이용자 대상 욕구조사 보고서 이걸 직접 우리가 써볼 겁니다. 아마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수행 이게 우리 욕구조사 이번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과 종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뭔가 큰 걸 할 때 공청회 같은 거 하죠. 우리 지역에 공원이 들어온다. 그럼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공청회 같은 거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우리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어느 날 공원이 또 들어서 있고 또 뭐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를 여는 게 하나의 이제 욕구 조사의 종류이기도 하죠. 방법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 물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주민이라든가 뭐 이용자들 모아놓고 공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욕구 조사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걸 한다고요? 사회조사, 그것도 뭘로? 설문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욕구 조사의 종류는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거는 배운 겁니다. 그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양적 조사는 바로 설문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해볼 거예요. 질적 조사는 면접과 문헌 분석입니다. 그래서 질적 조사는 여러분들이 면접 조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막 이렇게 통계로 뭐 숫자적인 통계로 막 나오는 거 나온다기보다는 면접 상담을 해서 사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헌 분석 이런 게 질적 조사인데 문헌은 여러분들이 원래는 문헌 분석을 하고 설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설문 조사를 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놓으시고 욕구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입니다. 먼저 자료 및 정보 수집을 하겠죠. 뭐 욕구조사 전반의 과정과 수행 기간은 얼마만큼 할 거고 또 자료나 정보 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현안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욕구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의 현안 문제가 어떤 건가 그리고 욕구들은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실에 대한 욕구 그리고 화장실에 관한 욕구 우리 이제 학교의 화장실에 관한 욕구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에 관한 욕구 만족도 또 식당 학교 학생 식당의 그 욕구와 만족도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그 우리 뭐죠 레꼴 그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에 관한 욕구와 만족도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욕구가 어떤 게 있는지 재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은 뭔가 조사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프로그램 반영 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 반영 방안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하는 조사는 학교에서 그냥 우리가 실험적으로 강의 시간에 욕구 조사가 뭔가를 알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학교에 반영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을 위해 가지고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이 욕구 조사 있는 걸 꼭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할 분담, 계획 수립하고 기관 내에서 어떻게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이걸 조사 단계에서는 누가 뭘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 섭외. 이건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에 할 거는 전문가는 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역할을 제가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욕구 사정하는 거죠. 욕구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복지관 인지도는 어떠한지, 자원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또 심각한 문제로 인한 복지관 원조가 필요한 영역은 뭔지 이런 거 이제 쭉 봐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별로는 어떤 거 어떤 욕구에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별로 이제 자립 정도의 의지 파악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욕구 사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조사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은 설문조사. 우리는 이제 설문조사 할 거거든요. 설문조사. 공개 토론할 건가? 심층 면접을 할 건가? 그래서 어떤 조사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원 모집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사전조사는 예비조사라고도 합니다. 설문지를 만들었으면 그 설문지가 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전조사 해보니까 설문지 뭐 답이 완전히 다 뭐 보통 이렇게 5개의 설문 문항을 만드는데 다 보통이 해놨더라. 뭐 하여튼 설문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예비조사를 사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보완할 것을 해서 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이 결과 보고서 안에 제언을 포함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더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언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총괄 평가와 이 욕구 조사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거. 그래서 평가와 자문, 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반영, 이게 이제 마지막 욕구 조사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의 마지막 지역사회 준비도입니다. 욕구 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내지는 우리 복지관 또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특정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이게 준비되어 있는가, 내지는 우리 복지관에서 이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 준비도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에 대한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욕구 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많은 욕구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자원, 여기서는 이제 지역사회의 욕구 조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역마다 자원이라든가 강점, 뭐 약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정치적인 환경이 모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게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잘 됐다고 하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이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지역 같으면 지역 사회의 준비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 리더라든가 주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복지관에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구 조사를 했다. 그렇더라도 이 우리 복지관에 오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게 좋고 또 어느 지역에서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뭐 어르신들 건강에 좋다라든가 치매에 좋다라든가 뭐 의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사회 준비도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들으셨나요? 4주차 온라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차가 온라인 강의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썩 물러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수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